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7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 8시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우리 이제 박강규 팀장님은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TV 리모컨부터 찾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간밤에 일어난 일들이나 터진 뉴스들 이제 그것도 확인을 하려고. 근데 TV를 틀자마자 평택 인근에서 벌어진 아주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택 인근에 진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천이요. 예. 새벽 시간에 진천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어이없게도 앞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 차량을 훔쳐 달아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시던 우리 박 팀장님은 아이고 저놈 잡으려면 저 고생 좀 하겠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점심 무렵에 이번에 또 심상치 않은 뉴스가 또 들려왔다고 합니다. 점심 무렵에요. 이번에도 평택이랑 가까운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안성 휴게소에서 어떤 남자의 시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우 뭐야. 뭐야? 휴게소에서요? 휴게소에서 시신이요? 근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안성 휴게소면 안성 형사들이 가야 할 사건인데 네. 진천 형사들이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평택시인데요. 네. 진천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 나서 차량 탈취 도주가 저기고요. 안성 휴게소에 시신 발견된 것까지 차로 35분 정도로 아주 가까웠는데요. 진짜 멀지 않네요. 그런데 그때 팀장님의 촉이 이제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두 곳 모두 저희 관할 지역과 가깝기도 했고요. 진천 경찰이 왜 안성 휴게소까지 갔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진천서에 전화를 해봤는데 추돌도난 사고 때부터 예산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일단 사고 시간은 새벽 2시 40분이었고요. 피해 차량은 뒤에서 추돌한 가해 차량은 였는데요. 추돌 사고가 나자 운전자가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일행이랑 부딪힌 곳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뒤에서 야구방망이로 마구 내리치고 차량을 훔쳐 도주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그래서 진천 형사들이 제일 먼저 확인한 게 가해 차량이었던 의 차주였는데요. 폭행 및 차량 강도 사건이 유력한 용의자를 수사를 하고 있던 중에 일이 하나 더 터졌더라고요. 이게 제가 점심 때 본 뉴스와 딱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의 차주인 30대 남성을 유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형사님들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유 씨를 검거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안성 휴게소에서 유 씨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죠. 휴게소 뒤편 공터에 주차된 차량 밑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머리에 공격을 받아서 사망을 한 건데 네. 누군가 유 씨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차 밑에다 넣어놓고 도주한 사건이에요. 수사 내용을 들여봤더니 유 씨는 평소 휴게소에 일하시는 어머니가 퇴근한 시간에 맞춰 늘 데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로는 이미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부터 아들이 연락도 되지 않았고 데리러 오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날 이미 사고를 당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친구를 만나러 갔나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혼자 퇴근을 하셨는데 다음 날 주차장에서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우 충격이죠. 봤죠. 그렇죠. 그 상사님들은 이게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직감을 하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일단 시신이 발견된 안성 휴게소로 바로 향했습니다. 물론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관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관할 지역 인근에서 두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쩌면 범인이 저희 관할인 평택으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현장 상황은 어떠셨어요?
그 저희처럼 생각하고 현장으로 달려온 형사들이 많았습니다. 청에서도 내려왔고요. 인근 지역 경찰들도 싹 다 모였더라고요. 그 저희가 갔을 때는 현장 감식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시신이 정말 좀 참혹했습니다. 그 시신이 차 밑에 있어서 어머니가 발견하지 못하신 게 오히려 다행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죠. 감식반에서 하는 말이 두개골 골절이 의심된다. 둔기를 이용해서 머리를 내리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강한 힘으로 그리고 여러 번 내리쳤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방치로는 심지어 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범행 도구로 만들어서 공격을 해야만 두개골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어 가지고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같은 장소를 계속 내려쳤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너무 잔인한데요. 그러면은 그 유 씨를 살해한 범행 도구도 야구 방망이였을까요? 아, 그 고속도로에서 그 휘둘렀던 방망이, 네, 야구 뭐 방망이요? 휴대폰 갔다 예. 왔잖아요. 차를 타고.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했죠. 문제는 유 씨를 살해하고 바로 고속도로에서 폭행 사건까지 벌인 데다 남의 차를 계속 빼앗아 옮겨 타고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도 손을 이제 보태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감식반에 더 나온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아주 뜻밖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현장 인근에서 차키가 발견됐습니다. 차 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 차 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범인이 피해자 유 씨의 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면 키를 두고 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사건과는 별개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차 키를 두고 갔을 리는 없는데. 그때 팀장님이 갑자기 그 키를 꼭 한번 확인해봐야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또 직감이 오신 건가요? 분명 안성 휴게소까지도 뭔가를 타고 오긴 했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범인이 그렇죠. 타고 와서 그 차 키를 버렸다. 오, 그러네. 네. 오, 그래서 확인하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어머, 저도 이 키를 보고 좀 특이하네, 나이 드신 분이 잃어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팀장님이 이 키를 보시더니 야, 이건 누구 차키다. 차키 주인을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것만 이걸 보고요? 보고 차키 주인을 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 시간을 잠시 이 사건 발생의 6개월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박 팀장님과 안 형사님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 남성을 체포하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마약범들을 체포하면 현장에서 바로 주머니에 있는 걸 확인을 하거든요. 남은 마약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근데 그때 잡힌 범인이 차키를 꺼내는데 이 청실홍실 열쇠고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숱하게 범인을 잡으셨을 텐데 유독 그 마약범이 기억에 남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마약 사범들은 대부분 발뺌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체포되자마자 바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투약한 공범을 이름까지 술술 불었거든요. 그게 좀 특이해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6개월 전에 그 마약 사범 네. 이 남성을 이제부터는 임 씨라고 임씨. 네, 6개월 부르도록 전에. 하겠습니다. 어. 임 씨는요, 재판이 끝나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는지 박 팀장님한테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진천이랑 안성 사건 터지기 일주일 전쯤이었는데요. 청문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앞으로 시루떡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했더니 감사실에서 떡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팀원들이랑 나눠 먹었습니다. 임 씨한테 안부도 했고요. 형사 생활을 오래 했어도 처음이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않죠. 쉽지 않죠.
현장에서 차 키가 발견된 것만으로 용의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번 만나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형사님들은 늦은 밤 평택으로 돌아와서 다음 날 임 씨를 만나보자며 약속을 하고 네.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이 평택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가 한 건 들어옵니다. 또 신고가 들어와요? 평택에? 또 무슨 일이에요? 논두렁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임 씨는 일단 나중에 만나보자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우리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아, 이 벌써부터 불안해지는데 밤사이 일이 또 벌어진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현장에 가보니까 네. 이미 시신이 논두렁에 유기된 지 한 며칠이 지난 상황으로 보였어요. 그럼 앞에 났던 그 사건들과는 조금 다른 별개의 사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피해자는 누구였습니까? 피해자는 평택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이었고요. 사건 현장이 논두렁은 아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논두렁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곳에서 나서 범행을 저지르고 유기한 논두렁에 논두렁에 유기가 됐다. 유기한 거죠. 네. 네. 그 현장이 어땠길래 그렇게 보였어요? 얼굴과 몸에 멍자국이 심했고요.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시신이 있던 논두렁에 비산흔이라고 하죠. 피 같은 자국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뭔가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둔기가 등장을 하죠. 그러네요. 평택, 진천, 안성 다 가까운 지역인데다가 네. 연이어 지금 2, 3일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범행 도구도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논두렁에 있는 시신 피해자를요 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사님들은 가장 먼저 피해자 박 씨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내가 벌써 이틀째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전날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이미 해둔 상태라고 했다. 그럼 이틀 전에 벌써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또 조사를 하셨을 텐데 거기서 뭔가 좀 단서가 나왔나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물었더니 이틀 전 저녁 무렵에 교육받으러 인근 센터를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가서 그 후로 연락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가 갔다는 센터로 갔는데요. 주차장엔 웬 수상한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 왜 수상하게 보였는지 그 이유를 한번 함께 보시죠. 어머, 저거 뭐야? 지금 조수석 쪽에 유리창문이 파손돼 있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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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차량이 완전 파손됐네요? 뭐 저런 차가 주차돼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저거는 밖에서 뭘로 내려친 것 같은데요? 유리를 깨려고 박살낸 것 같은데. 근데 저 천은 뭐예요? 검은 천이 약간 펄럭펄럭하던데. 아무래도 차주가 창문을 천으로 임시로 막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파손된 걸 안 보이게 하려고요. 아, 설마 저 차가 피해자분 차량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 차량은 주차장에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럼 또 뭐야? 그럼 사건 현장이 저희가 아닌데. 그쵸, 현장이 아닌데 저 차는 또 왜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차량 소유주를 조회했죠. 네. 그리고 차주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간의 퍼즐 조각들이 딱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 씨가 범인이라면 안성이랑 진천 사건 때처럼 사망한 박 씨 차를 타고 도주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CCTV를 통해서 박 씨의 차량을 추적해 봤는데요. 네. 이번에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뭐예요? 왜? 안성 휴게소에서 사망한 유 씨 시신이 차 밑에 숨겨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차가 바로 피해 여성 박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은 임 씨의 차량을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대박입니다. 또 뭐가 나와요? 임 씨의 차량을 수색을 했어요. 그 차량을 수색을 했는데 네. 아, 뭐가 나왔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야? 박광규 팀장님께. 팀장님한테 쓴, 네, 여기 써 있잖아요. 박광규 팀장님께. 소름이야. 저 같은 사람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수하려고 갔는데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그 깨진 유리창 그 차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제 앞으로 쏟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약간 유서 같은 느낌도 들고. 자, 이렇게 되면 사건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자수를 하러 가려고 했다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네요. 여기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기 써 있거든요. 아,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이제 유서를 쓴 다음에 박 씨랑 조를 했다가 또 범행을 저지른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저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일단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이걸 보니까 임 씨를 서둘러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찾지 않으면 이게 또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다른 범행이 있을 수도 네네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일제히 검문 검색이 실시가 되고요. 뉴스를 통해서 전국에 그냥 공개 수배가 됩니다. 지난 23일 밤과 24일 새벽 잇따라 발생한 차량 강도 살해 사건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야, 강도살인 용의자 수배지 전단지네요. 178cm에 75kg. 건장한 체격. 체격도 좀 제법 상당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마약 및 흉기 소지로 추정. 안성, 평택, 지리감이 있고 추가 범행이 우려돼. 공개 수배를 걸어놓은 상태니까 쉽게 몸을 숨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숨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임 씨 가족 관계를 확인했더니 전남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왕래한 흔적은 없었지만 이런 상황이면 찾아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후배들을 전남으로 보냈죠. 집에 있었나요? 이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머, 하나 이랬구나, 한 방. 어머. 이랬구나. 이미. 근데 박 형사님 총이 맞긴 맞네요. 진짜 잘 맞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때도 팀장님 촉이 맞아서 네.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임 씨가 보통이 아닌 게 고속도로에서 훔친 카들을 버리고 그 후로 계속 대중교통만 이용하더라고요. CCTV로 추적해보니 구례에서 순천으로, 순천에서 또 남원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가면 놓치고 가면 놓치고 뒤따라가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박 팀장님이 안 형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걔가 나한테 올 것 같은데. 팀장님을 만나러요? 네. 임 씨가 저한테 유서를 썼었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임 씨가 대전에서 천안으로 올라오는 기차를 타는 걸 봐서 곧 평택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택으로 온다면 저한테 분명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평택에 있는 임씨 집으로 가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임시 집에. 네. 그때가 논두렁에서 시신 발견한 지 이틀째였는데요. 네. 잠복 하루 만에 이번에도 팀장님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나타났구나. 임시가 나타났어요? 밤새 차에서 잠복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날 오전 11시쯤에 한 남자가 임 씨 집 방향으로 터벅터벅 가더라고요. 네. 그 뒷모습이 딱
임 씨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임 씨를 체포했죠. 저를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더니 안 그래도 자수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거래요?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최근 경기도 평택과 안성 등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운전자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 공개수배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자를 생각하니까 살고 싶지도 않았고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네? 무슨 얘기예요 저게? 포기하는 심정으로? 나는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가 안 가요. 진술 받을 때도 첫 번째 피해자가 누군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팀장님이 조사실에 들어가니까 그제야 입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작은 돈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약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는데 무직이어서 벌금 낼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서 강도를 계획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네, 자기가 등산을 좋아해서 산을 자주 탔는데 우연히 산속에 외딴 집을 발견하고 노인들이 살겠구나, 그럼 현금이 좀 있겠다 싶어서 그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때도 야구방망이를 들고 갔다고 하고요. 근데 침입해 보니까 뜻밖의 20대 여성이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임 씨는 젊은 여성이라 자신을 신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피해 여성에게 자기 얼굴을 보지 말고 이불을 덮고 있으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구 방망이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도 실제로 수사 진행 중이었겠네요? 알아보니까 평택 인근 지역이었고요. 수사는 우리가 하진 않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 살해 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일한 단서가 피해자 손톱 밑에서 나온 DNA뿐이라고 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DNA도 맞았겠네요. 네, 일치했습니다. 네. 어머. 이제 본인 일치하죠. 잡아놓고 네. 대조해보면 되니까. 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유서까지 쓴 사람이 그 이후에 왜 2명이나 더 살해하고 도주를 한 거래요? 임 씨 말로는요. 팀장님한테 시루떡을 주러 왔을 때 네. 자수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너무 다정하게 잘해주니까 차마 자수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진 않으셨던 거잖아요. 잘해줬던 거 보면. 그쵸. 네. 그러니까 아마 떠보러 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용하러 떠보러 온 지금 것 떠보러 사건이 와요. 벌어지고 있고 수사가 시작됐는데 또 박흥규 형사님은 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수하러 올 마음이었다고 하면서 박 씨한테는 왜 그랬다고 해요? 그 길로 야구방망이를 차에 싣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주차장에서 박 씨와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임 씨가 이중 주차한 것을 보고 박 씨가 차를 그렇게 주차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미 사람도 죽인 마당에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홧김에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안성휴게소에 있는 유 씨는 왜 그렇게 된 거래요? 그 건은요. 박 씨를 온두렁에 유기하고 마음이 심란해서 담배를 피우려 안성휴게소로 갔답니다. 거기서 유 씨와 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요. 이번엔 피해자 유 씨가 이중 주차를 하고 차를 빼주지 않자 화가 나서 야구 방망이를 또 휘둘렀다고 합니다. 뭐가 마음이 심란해. 웃기고 있네 진짜. 그리고 그 길로 또 유 씨의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거기서 또 운전자를 폭행을 하고 또 그 차를 끌고 또 가고. 또 간 거죠. 완전 살인 질주네요. 진짜로. 네. 네. 아마도 고속도로에서 폭행에 그친 건 예상하지 못하게 차량에서 2명이 내리니까 제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운전자가 1명만 있었다면 아마도 폭행에서만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 이 모든 사건이 한 사람이 저지른 그냥 말도 안 되게 폭주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의심도 했는데요. 검사 결과 마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임 씨는 모든 죄를 인정을 했고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항소 없이 그대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